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변전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가용 수전 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압을 인입받는 곳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 특고압으로 전원을 받는 곳은 건물에서 스스로 이제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죠. 변압기라든지 나머지 어떤 기기류들을 다 이렇게 설치해서 구동을 시키고 그것을 또 전기 안전관리자가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수전 용량 계산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기용 변성기, 개폐 장치, 마지막에 이제 차단기까지 주로 계산하는 내용보다는 그 명칭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어떤 보조 업무로서 명칭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 명칭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명칭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전 용량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수용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수용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느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느냐.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최고 많이 쓸 때 얼마나 쓰느냐인데 제가 딱 이렇게 식당을 하나 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시 칼국수 이렇게 해볼게요. 전시 칼국수집을 하나 열었는데 이 식당을 제가 엄청 크게 열어가지고 의자가 좌석이 한 100개 정도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개. 그러니까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죠. 최대 100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오는 것을 잘 보게 되니까, 아침에는 별로 없다가, 점심에는 많았다가, 저녁에는 조금 더 많았다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잘 봤더니 최고 많이 올 때가 한 7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70명 정도.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최대 사람들이 많이 와봤자 70명이 온다는 거죠. 손님은 최대 70명이 온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좌석이 100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70개만 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내내 봤더니 수용률이라는 건 이거예요. 전기 설비의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 즉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집에 있는 전기 여러분 다 합쳐보세요. 한번 뭐 가스레인지는 아니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집에 있는 거 여러분 다 합쳤는데 100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근데 집에 있는 거 다 쓸 그런 경우 있습니까? 한 번에 다 안 쓰죠. 다 쓸 때를 합쳐보니까 70 정도 썼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수용률 얼마죠? 0.7, 70%다. 즉 여러분들 그럼 집에 들어가는 전로, 전기 설비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70을 기준으로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70개만 있으면 되듯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용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압기 용량 구할 때는 이 수용률뿐만이 아니라 뭐 부득률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되고 뭐 효율, 역률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수용률 정도만 알고 있자고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 수용 전력, 전기 최고 많이 쓸 때는 설비 합계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수용률을 한다. 설비 합계가 만약에 100이라면 수용률은 한 0.70% 차겠지 하면은 우리가 70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져요. 모르잖아요. 그쵸? 야,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파트가 100세대인데 그러면은 이 변압기를 얼마나 용량을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가격은 비싸지고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전선도 굵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할 필요는 없죠. 이 공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성비를 최저값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가성비를 최저값으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 한 70% 정도로 잡기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건물 종류에 대한 표준부하. 건물 종류에 대한 표준부하는 지금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1제곱미터당 한 몇 볼트 암페어 정도를 보통 전기를 사용하는지 그 표준 부하에 대한 표예요. 보통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30 정도 되는 곳은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
적게 쓰는 곳은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기숙사, 여관, 호텔 이런 데는 한 20 정도. 근데 이거는 그냥 표준이고 또 부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게 되는데 빌딩을 하나 만약에 세우게 되는데 이 빌딩은 그냥 다 병원으로 써버려야지 생각을 하게 되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 크죠. 그렇죠? 근데 이번 뭐 사는데 당구장 같은 거 써야 되겠다. 뭐 전기 별로 안 쓰잖아요. 병원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용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부하를 정해 놓은 겁니다. 표준 부하를 정해 놓은 거예요. 자, 표준부하가 11대, 21대, 31대 대략 한번 보십시오. 학교, 병원 이럴 때는 20이에요.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이런 곳은 30입니다. 다음에 개폐장치,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가 있고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밑줄. 부하 분기점에 설치하여 선로 고장 발생 시 선로의 타 보호기기와 협조하여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 장치. 다음에 3번 자동 재폐로 차단기 리클로저. 3번의 별표. 리클로저. 리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선로. 우리 집 건물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정전되게 되면요, 조금 있다가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전원 들어오게 되죠. 보통 1분이나 2분 정도 있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 여기 이제 리클로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클로저는 뭐냐면은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전기에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사고는 아주 단순한 사고들이에요. 치명적인 게 아니라 수목의 접촉에 의한 사고라든지 일시적인 전선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고죠. 그럼 일시적인 전선로가 이상했다고 해서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집들이 다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개폐기, 여러분 집에 있는 차단기들은 그냥 한번 뚝 내려가고 사람이 와서 수동으로 올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고요. 그런데 이 리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딱 차단을 합니다. 클로즈가 닿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차단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전원을 자기가 스스로 투입해봐요. 이상이 있나? 한번 다시 투입해봐요. 그러면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리고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배전 선로의 90% 이상의 고장은 순간 고장으로 사고의 차단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리클로저는 배전 선로의 지락 고장이나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을 검출하여 선로를 차단한 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재투입된다. 정전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성기 우리가 PT, CT 변압기 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CT, PT, CT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전압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계기용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게 계기용 변류기죠. 그쵸? 반드시 2차 측을 우리가 단락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했었죠. 자, 3번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 영상 변류기 ZCT. 자, ZCT에다가 별표 치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것으로 지락 계전기와 조합하여 차단기를 차단한다. ZCT. 4번의 차단기. 조그만한 전기를 우리가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아크가 발생하죠.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아크가 발생하는 것이 조그만한 전기에서도 발생한다면 큰 전기, 2만 볼트, 10만 볼트 이런 거를 개폐할 때는 얼마나 큰 아크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럼 뭘로 막을 거냐? 그래서 소호, 그것을 끄는 것에 매질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 기름으로 막을 거냐? 아니면 공기로 막을 거냐? 아니면 압축 공기로 막을 거냐? 아니면 자기로 막을 거냐? 아니면 가스로 막을 거냐? 기름으로 만든 거 오일이니까 O12. 공기로 만드는 거 A12. 압축 공기로 만드는 거 ABB. 에어 블라스트입니다. 압축 공기를 부른 거예요. 자기로 만드는 거 MBB. 가스로 만드는 거 GCB. 이렇게 소호 매질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매질이고요. 이름은 뭐라 하시냐면 이걸 우리가 기름으로 하는 걸 유입 차단기라고 합니다. 공기는 그냥 기중. 제일 용량이 작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차단기가 그냥 그 공기로 하는 거예요. 기중 차단기입니다. 압축 공기라는 거는요. 압축 공기라는 게 공기 차단기죠.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SF6 가스라는 가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좀 다른 것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가 됐나요?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전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기호는 ZCT, 영상별류기라고 하죠. 영상별류기. 3번입니다. 2번에 수전전력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의 인입구의 낙뢰나 혼촉 사고에 의한 이상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필회기, 필회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상전기를 대지로 방전하게 되는 거. 필회기. 기호로 이렇게 그렸죠. 네. 구성은 특성 요소, 화학적 어떤 물질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열계. 둘 사이에 좀 간격을 띄워놓는다. 3번에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해야 되는 거 필회기, LA. 4번에 필회기의 구조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만든다. 5번에 필회기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LA. 6번에 일반적으로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회기의 접지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종 접지공사. 7번에 돌침부에서 이온 또는 펄스를 발생시켜 뇌온의 전하와 작용토록 하여 멀리 있는 뇌온의 방전을 유도하여 보호 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 이런 필회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온 방사형 필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온이라고 써있죠. 8번 전압 22.9kV 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필회기 전격 전압은 18kV. 9번 특고압 수전 설비의 결성기와 명칭으로 잘못된 거. CB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차단기 맞습니다. DS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단록이 맞아요. DS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크를 없앨 수 있는, 아크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차단기,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는. 근데 단록이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조금 미세 전류, 아주 약한 전류, 충전 전류 정도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단록이. 구조가 좀 간단하죠, 더. 3번, LA는 필회기고요.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라고 해서 PF로 나타냅니다. 10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계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 단록이. 무브와 회로 분리. 11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에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단록이. 그냥 분리 목적으로. 12번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4번에 보시면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전류를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섹셔널라이저는 그런 고장전류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개폐 기능이 있어요. 13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거 영상별류기 ZCT. 자세한 건 기사 가서 배우세요. 14번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GCB, VCB, ABB 다 했는데 HSCB는 직류 고속 차단기라고 해서 이건 직류 차단기용입니다. 15번 차단기 기호 문제 중에서 OCB는 뭐냐. OCB, 오일 서킷, 오일, 소호 매질이 기름인 거. 4번 유입 차단기죠. 16번 가스 절연 개폐기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 육불화황 가스라고도 합니다. 이 성질이 아닌 것은 다 좋은 얘기만 있어야 돼요. 다 좋은 얘기. 1번에 뭐 2, 3배 절연인 조력이 좋다, 무색무치 무해다,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절연율 이상이다, 다 좋은 얘기인데 4번에 소호 능력이 공기보다 낮다가 아니라 더 높다야. 이 낮자죠. 낮다, 더 훨씬 좋다. 17번 SF6 차단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4번에 아크에 의해 SF6 가스가 분해되어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아니에요. 유독가스가 발생 안 합니다. 18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설치할 때, 자, 이 앞에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계기용 변성기, 그러니까 계기용 변압기,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넣어야 되겠죠. 그쵸? 3번이죠. 계기용 변압기. 19번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계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하게 계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정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제페로 계전기. 리클로저, 영어로는 리클로저. 20번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회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고장난 회선이 어떤 건지 선택할 때 사용되는 계전기가 선택 지락 계전기입니다. 21번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퓨즈의 용단이 끊어지는 거죠.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3번의 부하 개폐기입니다.
결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학교에 안 가는 건 결석이죠. 근데 3상이 가게 되는데 선이 하나 끊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상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결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회사에 빠지면 결근. 22번. 교류 배전반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계를 직접 주회로에 연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기는 3번에 계기용 변류기. 전류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전류기가 크니까 중간에 바꾸는 거. CT.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변류기, 계기용 변류기. 23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계기용 변압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기용 변압기.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 거다. 전압 측정하기 위해서. 1번이죠. 24번.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력 손실 감소, 전압 강화 감소, 설비 용량 이용률 증가. 3번에 감전사고 방소. 이런 건 상관없죠. 전력용 콘덴서,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해서 이거를 감전사고가 방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를 충전하기 때문에 방전시켜야 돼서. 25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진상용 콘덴서. 26번.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전력용 콘덴서. 역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죠. 27번에 UP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전기가 꺼졌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전기를 그 축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필요하죠. 28번.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4번에 UPS. 이건 무정전 전원 장치죠. 29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쭉 라인이 있을 때 여기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게 되면요. 이 모터가 많을수록 역률이 저하된다고요. 전류가 더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코일 부하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하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한 대 돌 때는 한 대만큼의, 두 대 돌 때는 두 대만큼의 콘덴서가 역률을 보상해서 전체 역률을 보상하는데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우리가 그냥 역률 보상용 콘덴서를 놓게 되는 건데 원래는 각 부하마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각 부하마다. 그래서 3번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 30번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는가? 방전 코일.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끄게 되면은 어쨌든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방전 코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31번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기구나 파괴용 기구, 배연기 등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비상용 콘센트라고 합니다. 32번 전자접촉기 2개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1대를 정역 운전하고 있는 시설에서 전자접촉기 2대가 동시에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MC2. 자, 이거 기억나세요? MC1. 자, MC2. MC1 서로 상대방 걸 막는 거 인터록 회로라고 그러죠. 인터록. 서로 잠그는 거죠. 네. 33번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2개의 전자개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인터록 회로. 34번 배선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에서 원칙적으로 표준 부하를 20으로 사용하는 거 호텔, 병원 20. 답 2번. 35번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 부하는 얼마큼이 되는가? 여기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상업 공간일 때 30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헷갈리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어 표기가 좀 많아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부한 거 나중에 기사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나와요. 수변전 설비에서 공부하는 건 이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사 필기에서도 가서 나오고 기사 실기에서도 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